자, 오늘 시장과 우물, 윤리적 소비, 명품 집착, 우월한 한국인의 조상 이거 한번 해보자. 우선 시장과 우물, 제재개관부터 한번 볼게. 논설문이네. 논설문. 중국과 우리나라의 시장을 제재로 삼아서 이야기하나 보다. 이 글은 조선 후기 중상주의 실학자인 박재가가 중상주의 상업 이걸 중시하는 거지, 그지? 중농주의 농사를 중시하는 거고, 그죠? 자, 쓴 글로 조선의 경제 구조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담고 있다. 자, 조선의 경제 구조의 문제점, 그 다음에 대안도 제시하고 있나 보다. 필자는 조선과 중국의 시장 상황을 비교하면서 조선의 시장 구조가 가진 문제를 우물에 비유하여 지적하고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알아둬야 될 거, 중국의 시장과 비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구조가 가진 문제를 우물에 비유했다. 그래서 제목이 시장과 우물 이렇게 되어 있네. 우물에 비유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찾아야 되겠다. 자,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통의 활성화, 즉 소비의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소비의 필요성, 어디에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소비의 필요성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소비라는 것 자체를 중시한 거네.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 소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네. 구성, 서론, 본론, 결론. 논설문이니까 주장하는 글이니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겠죠. 상업이 발달한 중국의 모습, 그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비교했다고 그랬죠. 조선의 모습을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선의 유통과 재물 사용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진다. 그죠? 글쓴이의 태도. 그래서 재물 유통의 중요성. 그러면서 재물이 유통되고 그런 것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소비가 같이 나와야 되나 보다. 그죠? 아까 읽었던 내용은 소비의 중요성, 필요성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통의 활성화. 즉 됐나요? 유통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소비의 활성화랑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네. 중국과 우리나라의 시장 모습 생각. 중국, 우리나라 대조하는데 시장의 모습은 중국은 점포가 많고 진기한 물건이 많으며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점포의 수가 적고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러니까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겠죠. 자, 시장과 소비에 대한 생각. 상업과 소비를, 그렇죠. 상업이라는 것과 소비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옛날에 우리 이제 허생전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좀 되겠지. 우리나라는 상업과 소비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도 사, 농, 공, 상이라고 그래서 상업을 맨 마지막에 놓잖아. 그지? 근데 이것이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게 박지원이나 박재가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말했던 그 당시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작품을 좀 보게 되면 여기다 써놓을까요? 박재가, 박지원, 북학에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박재가 북학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에 앞에 서문을 써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같은 라인은 아니지만 이제 정약용 둘 다 실학자였다고 하는데 왕래는 조금 없었대요. 근데 이제 뭐 작품이 기예론 이런 것들이 중국의 문물을 좀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 우물과 재물의 공통점. 물을 퍼내면 물이 가득 차지만 물을 길어내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재물도 마찬가지란 얘기지. 재물을 쓰지 않으면, 그죠? 그것을 생산해내는 사람이 없게 되므로, 그죠? 그러니까 그걸 생산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경제는 말라버린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재물을 써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뭐 이런 얘기겠지. 쓰지 않으면 말라버리고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경제다. 이런 말이네. 자, 그 다음 소비에 대한 필자의 생각. 상인은 산업공상의 마지막 세 부류 백성을 소통시키므로 열의 세세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열의 세세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성을 부각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너무 이 상이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상이라는 것은 산업, 공상, 세 부류의 백성을 뭐 하게 된다? 그렇죠. 소통시킨다. 뭐 이런 말이에요. 쓸모없는 물건을 활용하여 쓸모 있는 물건을 유통하고 거래해야 된다. 쓸모 없는 물건을 활용해가지고 그걸 쓸모 있게 만드는 것. 그죠? 이렇게 유통하고 그걸 경제를 활성화. 재물을 사용할 방법과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알아내야 한다. 물자가 유통되어야 된다. 소비는 나라와 백성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 자, 글쓴이가 말하는 게 이거 같아요. 소비는 나라와 백성을 부유하게 한다. 자, 제재 플러스 박제가 조선 후기 실학자 홍대용, 박지원, 이덕무, 유득공과 함께 대표적인 북학파로 잘 알려져 있으며 북학파 경세론가로서 청나라의 선진 문물 수용과 중상주의 경제 정책을 주장하였다. 북학론으로 대표되는 박제가의 경세론은 크게 가난의 구제와 습속의 개혁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박제가는 가난의 구제를 위한 각종 경제 정책 개시하고 고루한 습속의 개혁을 위해 진보적인 사회사상을 개진하였다. 사회사상을 개진했다. 의견을 펼쳐내는 거지. 구체적인 내용은 그에 져서 북학의에 정리되어 있다. 자, 요거 수능 기출문제. 꼭 한번 찾아봐야 되죠. 북학론에 대한 이야기 나왔던 거. 꼭 찾아가지고 정리 한번 해줄 필요가 있겠다. 자, 우리 평가원이라고 다 묶어서 수능 기출이라고 하는 거니까 같이 그냥 좀 보세요. 자, 그럼 본문 먼저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작품 한번 보자. 자, 시장과 우물, 가지문부터 한번 봅시다. 연경의 9개 성문 안팎으로 뻗은 수십 리 거리에는 관아와 아주 작은 골목을 빼놓고는 대체로 길을 끼고 양옆으로 상점이 늘어서 있다. 이게 그 모습이죠, 모습. 그래서 여기 보면 연경의 모습인데 그 연경의 모습이 관아와 아주 작은 골목을 빼놓고는 관아,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골목 이걸 빼놓고는 나머지로 대체로 길을 끼고 양옆으로 상점이 쭉 늘어서 있는 거, 즐비한 거지, 그지? 시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점포가 늘어서서 마치 옷에 가선을 두른 것 같다. 이거 비유겠죠. 옷에 가선을 두른 것 같다. 이렇게 빗댄 거야. 그래서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이런 얘기지. 근데 여기는 어디도? 그렇지. 시골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시골이 됐든 여기 뭐 도시가 됐든 번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다. 그죠? 상점은 제각기 점포 이름과 파는 물건 이름을 가로 세로로 간판을 세워 걸어두었으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 찾기가 쉽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제각기 점포 이름과 파는 물건 이름을 가로 세로로 간판을 세워 걸어두었다. 대체금 이건 뭐 소비도 용이할 수 있겠죠. 소비자들이 물건을 찾고 그다음 물건을 사고 파는데 소비가 용이하다. 쉽다. 이런 얘기고 금빛 글자가 휘황찬란하게 빛난다. 이건 바로 뭐예요? 그렇죠. 글쓴이가 바라본 느낌 이런 거 같이 나타낸 거죠. 큰 길에는 따로 판잣집을 더 설치하여 붉게 칠해 놓았고 골목 입구나 문 앞에는 제각기 아름답게 조각한 돌이나 나무로 만든 기둥을 세워놓았다. 점포 안에는 늘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뭐 인산이네?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장사진을 치다. 장사진, 뱀이 길게 늘어선 모습이다. 마치 연극을 관람하는 인파와 같다. 또 동학묘와 용복사 등지에서는 특별한 날을 정해 시장을 여는데 진귀한 보물과 괴상한 물건들이 매우 많다. 그러니까 진귀한 보물과 괴상한 물건들이 좀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업이 발달해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요. 동학묘나 그다음 여기 보면 산신을 모시는 묘. 뭐 제사 같은 것도 여기서 지내겠죠. 그 다음 융복사라고 그랬으니 그건 절과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한번 쭉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뭐 그냥 단순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경쟁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었다. 뭐 이런 얘기 같잖아. 그지? 자, 그 다음 밑에 본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번화한 중국 시장을 처음 보고서는 오로지 말단의 이익만을 숭상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 사람들이 중국의 상업이 발달한 모습을 보고 비판적으로 접근한 거네. 그지? 오로지 말단의 이익만 그저 숭상한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글쓴이가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거. 무릇 상인은 설명하는 거죠. 무릇 상인은 산원공상 내부류 백성이 하나이지만 그 하나가 나머지 세부류 백성을 소통시키므로 열의 세세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필자의 관점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자신이 경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잠깐 볼게요. 조선 후기 실학사상 17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조선 후기 사회에 나타난 새로운 사상으로 당시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성리학의 관념성과 경직성을 비판했다. 그래서 경세치용, 이용후생 실사고시 학문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죠? 백성의 세부를 소통시켜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자신의 관점을 또 드러내고 있는 거지. 자, 다 지금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고 다닌다면 그 나머지는 모조리 쓸모없는 물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쓸모없는 물건을 활용하여 쓸모 있는 물건으로 유통하고 거래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쓸모 있다는 물건은 대부분 한 곳에 묶여 유통되지 않거나 그것만이 홀로 쓰여서 고갈되기가 쉽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쓸모없는 물건을 활용해서 쓸모 있는 물건을 유통하고 거래해야 한다. 이런 얘기겠지. 됐죠? 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유통하고 거래해라. 어떻게 보면 유통의 중요성이지만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자, 그 다음 따라서 옛날의 성왕께서는 보석과 화폐 따위의 물건을 만들어 덜 기묘한 물건으로 더 기묘한 물건의 상대가 되도록 하셨고 쓸모없는 물건으로 쓸모있는 물건을 사도록 하셨다. 게다가 배와 수레를 만드셔서 험준하고 외진 곳까지도 물건을 유통시키셨다. 그렇게 하고도 천리말리 먼 곳에 물건이 이르지 못할까봐 염려하셨다. 이렇듯 백성들에게 폭넓게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요거는 물건의 유통 요거에 쓴 거예요. 힘을. 자, 요거 별표 쳐주시고요. 옛날 성왕께서 중국의 성왕은 물건의 유통에 힘을 많이 썼다. 그래서 쓸모없는 물건, 덜 기묘한 물건으로 더 기묘한 물건이 상대가 되도록 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요 물건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필요한 물건. 그죠? 예. 요거는 실생활에서 막 쓰진 않지만 화폐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런 물건으로 실제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실생활에 쓰는 물건들을 유통할 수 있게 만들었다. 됐죠? 쓸모없는 물건, 쓸모없는 물건으로 쓸모있는 물건을 사도록 하셨다. 자, 그래서 배술의 유통에 힘을 써주셨다. 뭐 이런 말이겠지. 됐죠? 자, 그 다음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이 수천리라서 인구가 적지 않고 갖추어지지 않은 물산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과 물에서 얻어지는 이런 물건을 전부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경제, 윤택하게 하는 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저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도. 됐습니까? 이게 이제 상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 지방도 그러니까 뭐 중국처럼 크진 않지만 지방이 수천리가 됐어요. 인구가 적지 않고요. 갖추어지지 않은 물산 생산되는 물품이 없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과 물에서 얻어지는 이런 물건들을 됐나요? 세상에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유통 때문이겠죠. 유통. 그 다음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거죠. 그런데도 날마다 쓰는 물건과 할 일을 팽개쳐둔 채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 그러고서 중국의 주택, 수레와 말, 색채와 비단이 화려한 것을 보고서는 대뜸 사치가 너무 심하다고 말해버린다. 중국이 사치로 망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검도한 탓에 쇠퇴할 것이다. 대조. 비판적 태도예요. 중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자, 오른쪽도 한번 잠깐 보시고 뒷부분 읽어봅시다. 필자가 우리나라 백성들의 생활이 날로 궁핍해 간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과 유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재물을 사용할 방법과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재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상업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궁핍해 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밑에 봅시다. 자, 왜 그런가? 요 검소한 탓을 쇠퇴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얘기죠.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을 검소함이라고 일컫지. 자,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
자기에게 물건이 없어 쓰지 못하는 것을 검소함이라고 일컫지는 않는다. 중요한 건 물건이 없어서 못 쓰는 건 그냥 못 쓰는 거죠. 그죠? 현재 우리나라에는 진주를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는 산호의 물건값이 매겨져 있지 않다. 금이나 을을 가지고 점포에 들어가서는 떡과 엿을 사 먹지 못한다. 그만큼 물건들이 제대로 유통되지 못하는 현실이죠. 자, 이런 우리 풍속이 정녕 검소함을 좋아하여 그렇겠는가? 그거는 아니다. 단지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는 것에 불과하다. 자, 앞에 나와 있는 우리 풍속의 정녕 검소함을 좋아 그렇겠는가? 그냥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는 것에 불과한 것이야. 그게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냈죠. 재물을 사용한 방법을 모르기에 재물을 만들어낸 방법도 모르고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기에 자,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기에 연세법이죠. 자,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니까 당연히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겠고요.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니까 당연히 백성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궁핍해 간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 상업에 대한 필자의 비판 요거 정확하게 인식 한번 해주고 자, 그 다음 내려가자. 재물은 비유하자면 우물이다.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 물이 가득 차지만 길어내지 않으면 물이 말라버린다. 마찬가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에는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물을 퍼내지 않으면 그죠? 물을 퍼내지 않으면 길어내지 않으면 물이 말라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비단 옷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에는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 결과로 배를 짜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자,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중국에서 가져온다든지, 그죠? 이런 게 유통이 안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기겠죠. 조잡한 그릇을 트집 잡지 않고 물건을 만드는 기교를 숭상하지 않기에 나라에는 공장과 도공, 풀무장이가 할 일이 사라졌고 그 결과 기술이 또 사라졌다. 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발전이 되고, 그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그래야 백성들을 잘 먹여 살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농협은 황폐해져. 농협은 황폐해지는 거죠. 농사짓는 방법이 형편없고 상업을 박대함으로 상업 자체가 실종되었다. 산업공상 내부류의 백성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공공하게 살기에 서로를 구제할 길이 없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산업공상의 상을 그죠? 10중에 3 정도는 좀 중요하게 다뤄야 이 전체가 잘 흘러간다. 뭐 이런 이야기죠. 나라 안에 보물이 있어도 강토 안에는 용납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다른 나라로 흘러가게 되고요. 남들은 날마다 부유해지건만 우리는 날마다 가난해지니 이것은 자연스러운 추세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뭐 명약관화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종각이 있는 종로 내거리는 연달아 있는 시장 점포의 거리가 1, 2가 채 안 된다. 중국에는 내가 거쳐간 시골 마을의 점포가 시골 종각의 내거리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각이 있는 내거리도 이렇게 시장이 되어 있지 않은데 중국은 시골 마을까지도 잘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또 거기에 운송되는 물건의 번성함과 품목의 다양함이 모두 온 나라의 물건으로도 미치지 못한다. 점포 한 개가 우리나라보다 더 부유한 것이 아니라 물자가 유통되느냐 유통되지 못하느냐에 따른 결과이다. 그래서 점포 한 개가 대단한 걸 또 차지하고 다 갖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점포가 이렇게 크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자가 유통되고 유통되지 않는 것 이런 결과에 따라 다른 거니까 우리도 재물 유통에 대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충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요거는 우선 먼저 시장과 의무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윤리적 소비 이쪽을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윤리적 소비는 여기 있네. 기사문